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주제인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코다닥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흐름을 바꾼 게 크롬의 V8 엔진이었습니다. V8 엔진은 C++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엔진인데 기존 브라우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했죠. 그리고 이 V8 엔진을 기반으로 Node.js라는 런타임이 탄생합니다. 덕분에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를 벗어나 서버, 데스크탑, 심지어 IoT 기기에서도 실행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히 브라우저 전용 언어가 아니라 백엔드, 데스크톱 앱,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진화하게 됩니다. Node.js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V8 엔진이 Node.js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 콜스택과 힙이 함께 움직입니다. 힙은 동적으로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주소 기반으로 접근하는 커다란 메모리 창고입니다. 콜스택은 함수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데 스택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행 컨텍스트는 콜스택을 기반으로 관리됩니다. 실행 컨텍스트의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될 때 생성되는 환경이에요. 어떤 변수가 어디서 접근 가능한지, 어떤 함수가 실행 중인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행 컨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코드 실행을 제어하는 내부 구조에 해당합니다. 내부에는 정적 환경, 환경 기록, 외부 환경 참조가 있어요. 정적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정적 환경은 각 식별자의 데이터를 추적, 값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행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환경 정보를 모아 구성한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간인 런타임이 아니라 작성 시점, 즉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다는 의미로 정적 환경이라고 불러요. 마치 멜로 영화에서 너와 난 만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컴파일 타임에 이미 결정이 된다니 운명론적인 이야기 같네요. 그래서 정적 환경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환경 기록, 그리고 아우터 참조가 있는데요. 환경 기록은 호이스팅을 담당하고 아우터 참조는 스코프 체인을 담당합니다. 호이스팅이란 자바스크립트 실행 전에 작성된 변수가 무엇이 있나 미리 메모리에 등록되는 과정을 뜻하고요. 외부 환경 참조는 변수를 못 찾으면 범위 바깥으로 계속 바깥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네, 호이스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가 만들어질 때 사실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선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 컨텍스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시점에서 엔진이 코드 전체를 스캔하면서 어떤 변수랑 함수들이 있나 하고 선언문을 먼저 쭉 읽고 이름만 환경 레코드 안에 미리 등록해 둡니다. 이 과정을 생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변수 선언 3단계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언 단계. 엔진이 변수를 실행 컨텍스트 안에 변수 객체에 등록하면서 이 변수는 여기 있다 하고 스코프 체인에서 참조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두 번째, 초기화 단계. 등록된 변수에 쓸 메모리를 확보하고 기본값으로 undefined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할당 단계. 진짜 데이터를 변수에 집어넣는 순간입니다. 결국 순서를 쭉 정리하면 코드 실행 전에 생성 단계에서 이름이 미리 등록되고 선언, 초기화, 할당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변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바는 코드 실행 전에 선언과 초기화까지만 진행되고 값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환경 레코드에 undefined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변수를 먼저 호출하면 그냥 undefined만 찍히게 됩니다. 호출은 되지만 값이 없으니까 그냥 빈 값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런데 랩과 콘스트는 여기서 조금 다른데요. 얘네는 코드 실행 전에 선언만 해두고 초기화는 실제 코드가 그 줄에 도달했을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언 시점부터 초기화 시점까지 이 구간을 템포럴 데드 존, TDG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변수를 아예 접근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렛이나 콘스트 변수를 선언 전에 접근하려고 하면 그냥 에러가 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참조 에러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뭐야 이거? 뭐야 내 미래가 에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TDD, 템퍼럴 데드 존 영역에서 변수를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TDD를 넘어서 호출을 하면 초기화가 시작된 후 값이 할당되고 에러 없이 잘 실행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미래가 안 보일 땐 아, 나는 템포럴 데드 존에 들어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선언이 안 된 건 아니죠. TDD 구간을 넘어 미래를 호출하면 변수 미래가 초기화가 된 후 값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래가 실행되겠죠. 이제는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의 생명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왼쪽 코드를 보시면 이게 바로 함수 선언식입니다. 함수 선언식은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선언, 초기화, 할당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헬로 함수를 위에서 호출돼도 문제없이 실행이 돼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함수 표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헬로3를 선언 전에 호출하려고 하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트와 렛은 TDD에 걸리기 때문에 초기화가 끝나기 전까지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헬로4는 조금 다른데요. 함수 실행을 바로 하면 선언과 초기화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값이 undefined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undefined를 호출하려고 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함수 선언식은 호이스팅 덕분에 선언 전에 호출이 가능하고 const let 함수 표현식은 TDD 때문에 레퍼런스 에러가 나오고 바 함수 표현식은 undefined의 호출로 인해 타입 에러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진 실행 컨텍스트 안에 호이스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으론 외부 환경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환경 참조는 간단히 말해서 변수를 못 찾으면 바깥으로 또 바깥으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스코프라는 건 변수의 범위를 말합니다. 코드가 실행될 때 변수를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하고 없으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결정해주는 규칙이죠. 이걸 예제를 통해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함수 recall 안에 미를 찍으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또 에러가 나오네요. 자바스크립트는 식별자를 찾을 때 현재 스코프, 바깥 스코프, 전역 순서로 찾아줍니다. 근데 바깥에도 없으면 에러죠. 그래서 나를 못 찾은 겁니다. 이번엔 전역에 미가 있죠. 함수 안에서 나를 못 찾으면 바깥으로 올라가서 찾습니다. 이렇게 스코프 체인을 타고 외부 기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스코프 체인은 함수가 선언될 때 미리 결정됩니다. 함수가 어디서 실행되든 선언 당시의 외부 환경을 기억해요. 이걸 렉시컬 스코프 또는 정적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스코프는 나를 찾는 지도예요. 현재 스코프에 없으면 외부 기억으로 바깥으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선언 시점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콘솔에 나를 찍을 때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스코프 체인을 타고 결국 나를 찾게 될 겁니다. 코드의 실행 순서를 찾아가며 스코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드 맨 위에 let 변수는 1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전역 실행 컨텍스트에 등록이 돼요. 그리고 외부 함수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 변수의 값 1이 할당됩니다. 이제 외부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외부 함수가 호출되면서 콜스택에 외부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쌓입니다. 외부 함수 안에서 내부 함수도 선언돼서 실행 컨텍스트 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외부 함수 안에서 변수를 찾아볼게요. 외부 함수 안에 콘솔 로그 변수가 실행될 때 가장 가까운 스코프부터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부 함수 안에서는 변수 선언이 없으니까 한 단계 위인 전역 실행 컨텍스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값 1이 출력이 돼요. 이제 내부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내부 함수가 호출되면서 새로운 실행 컨텍스트가 생깁니다. 내부 함수 안에서 var 변수가 선언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변수를 탐색을 하면 호스팅 때문에 아직 값이 없어서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수의 3이 할당됩니다. 내부 함수가 종료됩니다. 그 다음 내부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끝나고 콜스택에서 빠집니다. 이제 다시 외부 함수로 돌아가 변수를 찾습니다. 외부 함수 안에서 변수를 탐색합니다. 여전히 외부 함수 안에서는 변수가 없으니까 전역 실행 컨텍스트까지 올라가서 값이 1이 출력이 됩니다. 외부 함수도 종료됩니다. 그 후 외부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끝나고 콜스택에서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스코프만 남게 되는데요. 전역 스코프에서 변수를 탐색해 값 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코드가 모두 끝나면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도 종료됩니다. 결국 현재 실행 컨텍스트에서 변수를 못 찾으면 한 단계 위 실행 컨텍스트로 계속 탐색을 옮기면서 마지막엔 전역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스코프 체인이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탐색하는 기본 동작입니다.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실행이 끝나면 함수 안에 지역 변수도 같이 사라지는 게 원래 정상인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함수가 종료된 뒤에도 그 지역 변수가 계속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여기 코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유저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는 이름값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습니다. 함수 안에서는 get 이름, set 이름이라는 내부 함수가 만들어서 각각 이름값을 읽고 수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두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리턴해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저 함수는 이미 실행이 끝나서 원래라면 이름값이라는 지역 변수가 사라져야 정상인데 리턴된 get 이름, set 이름 함수들이 이 이름값을 계속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끝나도 그 값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코프 체인 때문에 생기는 클로저 현상인데요. 덕분에 밖에서 이름값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오직 get 이름으로 읽거나 set 이름으로 수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저 함수를 실행을 하면 get 이름을 호출했을 때 식빵이라고 나오고 set 이름으로 백숙으로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get 이름이 백숙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로저를 사용하면 변수 캡슐화도 되고 함수 실행이 끝난 뒤에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를 담는 콜스택은 싱글 스레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모두 동기적 과정이에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나씩 차례대로 실행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동기적 동작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레드라는 개념입니다. 스레드는 코드를 직접 수행하는 실행 단위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스레드가 딱 하나, 그리고 이 스레드가 콜스택 하나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스레드가 하나뿐인 싱글 스레드 언어라고 했는데 근데 신기한 건 스레드가 하나인데도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논블러킹 방식 덕분인데요. 논블러킹이란 하나의 작업이 스레드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게 해서 스레드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테크놀로지야, 테크놀로지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동작 원리를 이벤트 루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코드를 볼게요. setTimeout 함수 안에서 setTimeout을 사용하고 5초 뒤에 콜백 함수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엔진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 안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힙, 콜스택, 웹 API, 콜백 큐예요. 자, 코드가 실행되면 먼저 콜스택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함수들이 실행되죠. 그런데 setTimeout 같은 비동기 함수는 여기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웹 API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브라우저나 노드.js가 제공하는 별도의 영역이죠. 여기서 타이머가 5초 동안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5초가 끝나면 콜백 함수가 콜백 큐라는 대기열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되진 않아요. 왜냐면 콜 스택이 비어야만 이벤트 루프가 콜백을 다시 스택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는 계속해서 스택이 비었나 확인을 하다가 스택이 비는 순간 콜백 함수를 올려서 실행시킵니다. 그제야 콘솔 로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수 실행 후 콜스택이 올라가고 비동기 작업은 웹 API로 이동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콜백큐에 대기를 한 다음에 이벤트 루프는 스택이 비면 스택에 콜백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 후 실행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작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실행 컨텍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행 컨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안에는 현재 스코프에서 선언된 변수와 함수들이 전부 올라오고 이 정보들은 환경 기록 안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하지만 코드라는 건 현재 스코프 안에서만 끝나진 않고 그래서 이 상자는 바깥 상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외부 환경 참조라고 부릅니다. 이 연결 덕분에 자바스크립트는 현재 스코프에 없는 식별자가 있으면 바깥 스코프로 나가서 차례대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코프 체인입니다. 내부 스코프에서 외부 변수를 볼 수는 있지만 외부 스코프에서 내부 변수를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스코프 체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결국 실행 컨텍스트는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환경 기록과 외부 참조를 품고 스코프 체인에 따라 식별자를 찾는 일종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렉시컬 스코프, 클로저 같은 개념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예측 가능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코다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